한 주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바로 49회차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유로 2024 예선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그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의 이미지는 와이즈토토와 유로 2024 홈페이지 캡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와이즈토토에선 보기 쉽게 속한 조와 순위, 그리고 두 국가가 과거에 붙었던 전적을 살짝 살펴봅니다. 과거에 전적이 없었던 나라는 최근 경기로 대체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그 조에서 몇 위를 하고 있는지와 어느 나라를 상대로 몇 점을 뽑아내고 골의 득실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니다. 1경기 H조 2위 카자흐스탄과 1위 핀란드의 경기입니다. 두 팀은 과거에 3번 만났다고 나오네요. 조 1위와 2위 싸움인데 과거에 3번 만나 핀란드가 3전 전승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럼 해당 H조 성적 살펴봅니다. 2위 카자흐스탄은 3승에 1패이고 핀란드 역시 3승에 1패입니다. 가장 위의 결과가 오래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의 제일 마지막 경기는 가장 아래에 있는 북아일랜드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슬로베니아에 지고 덴마크를 잡았는데 반대로 핀란드는 슬로베니아를 잡고 덴마크에 졌네요. 둘 다 3승에 1패인데 핀란드가 골 득실에서 앞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 역시 핀란드가 조금 앞서네요. 두 팀이 과거에부터 3전 전승을 핀란드가 가져간 점, 골을 더 많이 뽑고 실점도 더 적게 한 점, 여러모로 보아 핀란드가 앞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근소하다고 볼 수 있어 접전 끝에 한 골차로 승패가 갈리거나 무승부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경기인 만큼 확실히 적중하고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승부와 홈패 2개 가져갑니다. 두 번째 경기는 지조 5위 리투아니아와 3위 몬테네그로의 경기네요. 리투아니아는 승리가 없는 반면 몬테네그로는 1승을 챙겼습니다. 두 국가는 과거에 유네이션컵에서 2번 만나 몬테네그로가 완승을 했다고 나오고요. 두 팀 다 3경기씩 치렀는데 리투아니아가 무승부를 챙긴 불가리아를 몬테네그로는 이겨버렸습니다. 두 팀 다 득점과 점유율이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점이 리투아니아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조 1위 헝가리에 2실점을 했고 몬테네그로는 그 헝가리와 0대0 무승부 경기를 했습니다. 수비가 아무래도 몬테네그로가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홈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3경기는 B조 1위 프랑스와 3위 아일랜드의 경기입니다. 프랑스는 4전 전승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 국가는 과거에 5번 만나 한 번 비기고 나머지를 전부 프랑스가 승리했다고 나옵니다. B조 성적 보겠습니다. 4선 전승인 프랑스는 4경기에 실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점유율은 비슷하지만 아일랜드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르고도 실점이 없다는 건 대단하네요. 아일랜드는 5위 지브롤터만을 3점 차로 이겼습니다. 두 팀은 두 번째 경기네요. 이미 3월에 만나 프랑스가 이겨버렸습니다. 4전 전승의 프랑스인데 그냥 5전 전승으로 가라고 하겠습니다. 프랑스 승리 챙겨갑니다. 4경기는 프랑스와 같은 조인 B조의 4위 네덜란드와 2위 그리스 경기입니다. 두 팀은 오래전에 만났는데 그리스가 한 점 차로 이긴 전력이 있네요. 넘어가 봅니다. 네덜란드는 2번밖에 경기를 치르지 않았고 1승 1패입니다. 지브롤터를 잡고 프랑스에는 졌네요. 프랑스는 그리스도 잡았으니 문제가 없는데 골 득실에서는 네덜란드가 4점 차로 지고 그리스가 한 점 차로 졌습니다. 점유율은 네덜란드가 월등하게 좋습니다. 프랑스에게 4점 차로 졌음에도 저런 점유율이라면 괜찮아 보이네요. 물론 그리스는 한 경기를 더 치렀으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두 팀은 각각 지브롤터와 프랑스와 붙었는데 똑같이 지브롤터를 잡고 프랑스에 패했습니다. 그리스가 한 경기 더 치른 팀이 아일랜드인데 네덜란드와 아일랜드가 붙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보여지는 전력상 그리스가 조금 앞서기는 하나 네덜란드의 사실점은 프랑스에게 나왔다는 점과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들어 승패나 무패를 챙겨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렵네요. 무승부 하나만 챙겨가겠습니다. 5경기는 폴란드와 페루 경기입니다. 폴란드는 1승 2무, 페루는 1무 2패 중입니다. 두 나라는 과거에 붙었던 전력이 없습니다. 최근에 국제 경기를 보면 폴란드는 독일을 잡은 적이 있고 페루는 유네이션컵에서 튀르키예를 잡은 적이 있네요.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아도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폴란드는 몰도바에게 졌는데 페로제도는 무승부를 했고, 폴란드가 이긴 알바니아에게 페로제도는 2점 차로 졌습니다. 몰도바가 폴란드를 넘어서 3위네요. 두 팀은 실점률은 비슷하나 폴란드가 한 4골을 넣었고, 페로제도는 2골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점유율이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페로제도는 50%가 안 되는데 반해 폴란드는 6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페로제도가 이겨도 작은 이변이라 할 수 있는데, 조 1위인 체코를 놓고 봐도 페로제도는 3대0 패배를 당했고 폴란드는 3실점을 하는 와중에 한 골을 넣었네요. 실점은 비슷하나 골 득점력에서 폴란드가 앞서고 점유율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두 팀의 경기는 높은 확률로 폴란드가 볼을 점유하는 시간이 많을 것인데, 득점력에서도 뒤지는 페로제도가 간간히 찾아오는 기회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폴란드의 승리 챙겨가겠습니다. 6경기는 2조 1위 체코와 2위 알바니아의 경기입니다. 21년에 한 번 만나 체코가 3대1 승리를 거뒀다는 걸 보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팀 다 3경기를 치렀고 그 3경기의 점유율이 아주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기에 더해 두 팀 다 실점이 적습니다. 같이 자리한 팀이 몰도바, 폴란드, 페로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가 가는 실점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코가 알바니아보다 한 골 더 넣고 1실점을 적게 한 것 말고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체코는 몰도바와 무승부 경기를 했다는 게 좀 이채롭고, 알바니아는 그 몰도바를 잡고 체코가 잡은 폴란드에 지며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체코는 피파 랭킹이 37위이고 알바니아는 65위입니다.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는 실력인데 체코가 모든 면에서 근소하게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점유율이 상당히 비슷하고 득실차도 크다고 볼 수 없어 대등한 경기를 할 거란 말인데, 체코의 승리와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7경기는 지조 2위 세르비아와 1위 헝가리의 싸움입니다. 과거에는 3번 만나 똑같이 1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네요. 넘어가 봅니다. 딱 봐도 혼전이네요. 두 팀 다 2승 1무를 기록 중이라 승점이 똑같이 7점이고 득점도 5골씩 뽑아냈습니다. 헝가리가 무실점인데 반해 세르비아가 1실점을 해서 조 2위에 있네요. 그 밖에 점유율을 보면 두 팀 다 상대국들보다 압도적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아주 똑같은 점유율과 똑같은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위 세르비아는 불가리아와 비기고 몬테네그로를 잡았는데 헝가리는 불가리아를 잡고 몬테네그로와 비겼습니다. 참, 축구 경기라는 게 이렇게 상대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 결과를 맞춘다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나 봅니다. 세르비아는 피파 랭킹이 25위이고 헝가리는 36위입니다. 조 1위는 헝가리지만 피파 랭킹에선 세르비아가 앞서고 두 팀의 상대 전력, 승패가 똑같이 2승 1무이고 득점과 실점,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까지 완전 대등합니다. 조 1위와 2위는 단지 세르비아가 1실점 했다는 거에 갈린 거고, 이번 경기에서 피파 랭킹이 앞서는 세르비아가 헝가리를 잡아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거기에 과거 두 국가 간의 경기에서도 1승 1무 1패, 이번 경기는 혼전이라 할 수 있겠네요. 승무패가 다 보인다는 결론이고 두 팀 다 상당한 점유율을 보이는 팀들인데, 이번 경기에선 어느 팀이 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승과 무합패, 어느 걸 가져가야 할까요? 경기장이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라고 나오는 만큼 홈인 세르비아의 홈발을 더해 세르비아의 홈과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배짱이는 분석의 반이 끝나자 배가 고파졌다. 하는 수 없이 유튜버 최초로 하프타임을 공지하고 밥을 먹기로 했다. 헌데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니 반찬이 한 가지밖에 없었다. 하나의 반찬을 꺼내며 배짱이는 생각했다. 나폴리가 부러지지 않았으면 소고기 사 먹을 텐데. 배짱이는 밀려오는 설움을 꾹꾹 눌러 재우고 모래알 같은 밥을 씹고 반찬을 입에 넣었다. 반찬은 싱거웠다. 배짱이는 소금을 가지러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다. 지난주에 마지막 소금을 써버린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소금도 못 사는 더러운 인생. 배짱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힐 때 전화벨이 울렸다. 배짱이는 빠르게 눈물을 훔치고
시모프 전화를 받았다. 배짱이 뭐하니? 밥 먹어.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살았니? 죽었니? 야, 내가 살아있는 생개구리를 그것도 반찬으로 먹겠냐고. 너 지난 회차 죽어서 조미료 살 돈도 없잖아. 소금 한 통 사주려 했더니 셋이다. 쯧. 아, 이런 미안. 혹시 소금 말고 케찹은 안 될까? 바라는 게 너무 많지만 내가 팁 하나 주지. 팁 줘. 원으로 줘도 되고 달러도 줘도 돼. 장난해. 너 때문에 나도 죽었는데 그런 팁이라니? 그럼 뭔데? 소금하고 케찹은 네이버 백승 카페에 가면 많이 있어. 네이버 백승 카페? 그러니까 거기서 만난 소금 가져다 많이 쳐드셔. 아니 쳐서 드셔. 어떻게 가는데? 밑에 카페 링크 달아둘게. 그거 클릭해서 슈웅 가면 돼. 8경기 살펴보겠습니다. 8경기는 H조 4위 슬로베니아와 5위 북아일랜드 경기입니다. 두 국가는 여러 번 만났는데 북아일랜드가 아주 근소하게 앞선 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란히 4위와 5위를 하고 있는 두 팀은 전력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점유율도 비슷하고 득점은 슬로베니아가 많지만 실점도 많아. 그걸 대조해보면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패에선 확실하게 슬로베니아가 앞섭니다. 슬로베니아는 2승을 챙기고 1무에 1패인데 반해 북아일랜드는 1승에 3패 중입니다. 슬로베니아가 첫 경기에서 카자흐스탄을 한 점 차로 잡았는데 북아일랜드는 최근에 그 카자흐스탄에 한 점 차로 패배를 했네요. 피파 랭킹은 슬로베니아가 61위이고 북아일랜드는 64위. 이것도 비슷하네요. 북아일랜드는 한 점 차기는 하지만 3패 중이고 슬로베니아는 패배가 한 번밖에 없다는 점. 점유율은 비슷하지만 패스 성공률이 슬로베니아가 조금 앞서고 이번엔 슬로베니아의 홈이라는 점까지 생각해 보여지는 전력에서 앞서는 슬로베니아의 홈승 가져가겠습니다. 9경기는 A조 2위 조지아와 4위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4위라니 경기를 2번밖에 치르지 않아서인가 봅니다. 두 국가는 5번 만난 전력에서 스페인이 4승 1패를 했다고 나옵니다. 건너가 보겠습니다. 역시 경기를 2번 치른 스페인이기에 아직 4위에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곧 올라가겠네요. 조지아와 스페인은 모두 스코틀랜드의 2점 차로 패배했습니다. 조지아는 5위 키프로스를 잡고 노르웨이와 비겼는데 스페인은 그 노르웨이를 3대 0으로 잡았습니다. 조지아와 스페인은 따로 분석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일 스페인이 조지아에게 패한다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조지아 홈패배 가져가겠습니다. 10경기는 스페인과 같은 조인 5위 키프로스와 1위 스코틀랜드 경기입니다. 두 국가는 4번 만난 과거에서 스코틀랜드가 모두 승리했다고 말하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프로스는 3전 전패이고 스코틀랜드는 3전 전승 중입니다. 거기에 스코틀랜드는 스페인까지 잡아버린 팀입니다. 키프로스는 득점이 2점, 실점이 8점인데 스코틀랜드는 반대로 득점이 9점, 실점이 1점입니다. 시간 낭비 말고 키프로스의 홈패배에 체킹하고 바로 11경기로 넘어갑니다. 11경기도 전력차가 뚜렷한 크로아티아와 라트비아 경기입니다. 두 팀은 오래전 유로 예선에서 2번 만났고 크로아티아가 모두 승리했습니다. 넘어가서 크로아티아는 웨일즈와 비겼지만 현재 1위인 튀르키예를 잡아버렸네요. 라트비아는 웨일즈에게도 패하고 튀르키예에 패하고 아르메니아에게도 패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라트비아보다 한 게임 덜 치르기는 했지만 1실점 중이고 라트비아는 실점이 6점이나 됩니다. 크로아티아의 점유율은 평균치를 조금 넘어서는 반면 라트비아는 너무 떨어지네요. 패스 성공률도 68%라면 진짜 열심히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력차가 뚜렷한 3위 팀과 5위 팀입니다. 1위 튀르키예를 2대 0으로 격파한 크로아티아의 홈승리 챙겨가겠습니다. 12경기는 앞서 본 크로아티아와 한조인 튀르키예와 아르메니아 경기입니다. 두 국가는 과거의 4번 경기에서 모두 튀르키예가 홈 원정 상관없이 승리했습니다. 넘어가서 튀크리예가 아르메니아보다 1승이 많은데 아르메니아는 한 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튀크키예가 지난 팀은 크로아티아고 그 외에는 모두 이겼습니다. 두 팀은 이미 첫 경기에 만났는데 튀르키예가 원정으로 한 점 차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엔 튀르키예의 홈입니다. 아르메니아가 이긴 팀은 현재 나란히 4, 5위를 하고 있는 웨이즈와 라트비아입니다.
튀르키예를 잡은 크로아티아와 곧 순위가 바뀌겠네요. 두 팀은 득점과 실점이 모두 같지만 아르메니아는 아직 크로아티아를 만나지 않았다는 점,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튀르키예가 높다는 점, 피파 랭킹이 튀르키예 41위와 아르메니아 90위로 39계단 차이가 난다는 점, 모든 면에서 월등한 튀르키예 홈승이 가져가겠습니다. 제2조 2위 슬로바키아와 1위 포르투갈의 13경기입니다. 두 팀은 과거에 만난 전력이 없다고 나오네요. 슬로바키아의 최근 국제 경기를 보면 무난하네요. 상대 팀들이 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패배가 없다는 점은 높이 살만합니다. 포르투갈은 작년 카타르 월드컵 8강전에서 모로코에 패배했죠. 그것 말고는 유로 예선에서 역시 무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경기에서 룩셈부르크와 비긴 슬로바키아는 3승 1무이고 포르투갈은 그 룩셈부르크를 6대0으로 격파하고 사전 4승 중입니다. 거기에 더 대단한 것은 슬로바키아도 1실점이지만 포르투갈은 사전 전승에 무실점이라는 점을 높이 사야 하겠네요. 슬로바키아는 4경기에 5골을 뽑아낸 반면 포르투갈은 그 3배에 가까운 15득점을 해버렸습니다. 점유율 역시 포르투갈이 더 높아 이번 경기 역시 포르투갈이 필드를 장악한 채 14골을 뽑아낸 모습 그대로 공격력을 뽐낼 것으로 보입니다. 득점 14에 실점이 0이라면 수비도 좋다는 건데 슬로바키아 역시 수비가 좋다 해도 공격력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네요. 포르투갈의 승리 가져가겠습니다. 마지막 14경기 포르투갈과 같은 조인 제2조 3위와 5위의 경기입니다. 두 국가는 아주 오래전에 한번 경기를 했는데 무승부라고 나오네요.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원정으로 슬로바키아와 비기며 좋은 출발을 했지만 홈에서 포르투갈에 6대0이라는 점수차로 작살나 버렸습니다. 리히텐슈타인과 보스니아가 그 화풀이를 당하며 룩셈부르크에 2대0으로 격파당했네요. 2승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룩셈부르크가 만약 두 번째 경기가 아니라 첫 경기에서 포르투갈을 만났다면 어쩌면 슬로바키아까지 그 화풀이 대상이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이슬란드는 첫 경기에 보스니아에 깨지고 엄한 리히텐슈타인의 폭발적인 화풀이를 해서 7점을 따냈는데 이후엔 슬로바키아와 포르투갈에 패배를 당했습니다. 룩셈부르크가 만난 4팀을 아이슬란드 역시 모두 만났습니다. 똑같은 팀들을 만난 상태에서 룩셈부르크는 2승 1무 1패, 아이슬란드는 1승에 3패입니다. 득점을 보면 아이슬란드는 8득점인데 그중 리히텐에게 7득점을 한 것이고 실점은 6실점으로 갔지만 룩셈부르크는 포르투갈을 제외하고 어느 팀에도 점수를 내어주지 않았죠.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은 같다고 보시면 되니 상대한 팀들을 대상으로 예상을 해보면 보스니아에 3점 차로 깨진 아이슬란드, 그 보스니아를 최근 경기에서 2대0으로 격파한 룩셈부르크, 룩셈의 실점 6점은 한 팀 포르투갈에게 당한 것이고 아이슬란드의 8득점 중 7점도 리히텐 한 팀에게 뽑아낸 것을 생각하면 룩셈부르크가 조금 앞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홈이라는 이점도 있기는 한데 피파 랭킹은 오히려 룩셈부르크가 89위이고 아이슬란드는 67위라는 점이 조금 걸리긴 하네요. 2조에서 보여진 전력은 룩셈부르크가 많이 앞서지만 피파 랭킹이 아이슬란드가 높고 과거 오래전에 만난 건 딱 한 번인데 1대1 경기 기록이 있다는 점, 룩셈부르크가 정배로 팔리겠으나 부러지기도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네요. 승과 패로 가져가느냐, 승과 무로 가져가느냐인데 아이슬란드는 6위 리히텐을 제외하고는 3패 중이기에 룩셈부르크의 승과 이변픽으로 무승부 가져가겠습니다. 14경기를 다 살펴봤습니다. 이 14경기를 그대로 체킹한 구매표 보시겠습니다.